다음 신살이 적용을 보겠습니다. 개미일주는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살은 자신의 기와 재능을 드러냄과 더불어 그 자체로 주변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일간 개수에게는 편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관심과 주목도는 자연스럽게 개미일주 본인을 자극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외모 관리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완벽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성의 기운은 즐거움과 유흥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느낌 속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화기운이 재성이자 도화살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만큼 예술적 기와 재능, 조직 구성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 언어 조합 능력, 각종 전문성 등이 잘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 개미일주 일지미토는 화개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미토의 지장간 안에는 을목식신, 정화편재, 기토편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고 일간 개수에게는 편관의 기운이 됩니다. 이렇게 지장간의 기운이 인성의 기운 없이 식재관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일간 개수에게는 편관이 되는 만큼 심리적으로 분주하고 바쁠 수 있고, 무언가 계속 성취하고 달성하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행보를 보일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무언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미련이 될 수 있고, 그런 마음 상태 때문에 개미일주는 피곤하고 지치는 듯 하면서도 화개살의 특성과 더불어 명예심과 극기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미일주의 화개살 기운이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화개살의 경직성이 풀리고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상황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펼침과 동시에 인기와 결실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완성과 목표에 대한 집착은 무리수를 두게 할 수 있고, 그것은 부정적 구설과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 과정을 잘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씩 마무리 지은 뒤 다음의 목표를 추구함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개미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미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재성이 됩니다. 양인살의 기운이 재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개미일주가 병원연에 무언가 잡다하고 두서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더욱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결과로 수렴하게 될 수 있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조급한 마음을 품거나 정도를 벗어난 욕심을 품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미토를 기준으로 병원연의 오화는 육해살이 되고 일지미토는 화개살이 됩니다. 육해살은 명칭의 의미로만 보면 육친, 즉 가족이 해를 입는 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극단적 부정성과 달리 기운 관계의 작용으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그 긍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해살은 기준이 되는 일지미토의 기운 흐름에 있어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몰입의 단계가 됩니다. 그만큼 일지미토의 작용에 있어 군더더기 없이 집중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개미일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 결실을 향하여 확실한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육해살은 지게의 지지대에 비유되기도 하는 살이고, 십성론의 관점에서는 관성의 느낌과 어울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간 개수에게는 오화 육해살이 재성이 되기에
재성의 기운을 향해 얻은 결실을 주후 관성의 느낌으로 주변에 헌신하고 베풀겠다는 명분으로 움직인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와 더불어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순수한 자기 이득과 이기심만으로 움직인다면 결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충돌할 수 있고 결실을 얻은 뒤에도 수습해야 할 문제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미일주도 공동의 이득과 그것에 대한 합리적 분배라는 좀 더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한 해의 목표를 추구해 간다면 큰 성취와 더불어 주후 흐름에서도 자연스러운 명예가 이어질 것입니다. 추가로 기운이 육해살로 강하게 수렴해가는 한 해의 흐름이 되기에 기운 소모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있게 체력 관리와 휴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미일주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기수를 기준으로 일제비토가 묘의 흐름이 됩니다. 묘는 실제 묘지에 갇히는 것은 아니고 마치 묘지에 갇힌 듯한 느낌의 심리 상태를 갖습니다. 이는 왕구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간을 지켜야 하기에 방어적이고 안전주의적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하기에 치밀하고 계산적일 수 있고 자신이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소유한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진 기운은 다시금 자신의 기운을 쏟아낼 수 있는 기운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밀주의 묘의 기운에 대해 병운년에는 절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절의 기운은 생성과 소멸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흐름을 탄다면 한 방향성으로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밀주의 묘의 흐름이 병운년에 절의 흐름을 맞이하는 것은 방어적 느낌이 강한 기밀주에게 새로운 개방적 문이 많이 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미일주의 책임의 무게감을 덜어줄 수 있기도 하지만 새로움을 향한 또 다른 긴장감을 더하게 되는 면도 생깁니다. 더불어 절의 기운은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 선택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극단적으로 한 방향의 흐름으로만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계미일주의 극기심이나 묘의 보수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그 한 방향의 선택을 투철하게 지켜가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선택이 빠르고 예리하며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큰 성취가 따를 수도 있지만 큰 실패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미일주는 병원년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한 방의 정타를 날리려 하기보다 잽을 날리면서 반응을 살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후에 제대로 된 한 방을 찔러 넣는 식의 완급 조절과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상대나 상황을 마주하여 완전히 주도권을 잃고 휩쓸리지 않으면서 큰 한 방의 빠른 성취는 아쉬울 수 있지만 적어도 뒤탈없는 안정적 성취는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남녀 관계에서도 동일하기에 계미일주 남자나 여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오픈하고 베풀기보다 밀고 당기는 과정을 밟아갈 때 그 관계가 더욱 탄탄하고 균형 있게 될 수 있습니다.